자, 주기모 3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풀고 오셨어야 되고요. 아마 지금 회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회, 14회, 2회, 13회, 3회, 12회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지금 따지면 6번째, 7번째쯤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당연히 점점 계속 강조하다시피 틀리는 게 적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습 철저히 하세요. 복습. 얘들아, 틀리는 게 적어야 돼. 그치? 틀리는 게 적어야지 어려운 걸 많이 맞춘다고 잘하는 건 뭐 당연히 맞겠지만 점수 올리기에는 당연히 유형 문제 및 기본 문제들을 실수 없이 빠르게 풀어내는 연습부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쵸? 자, 이번 3회 1번부터 한번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수직선 위에 세 점 줬죠. 자, 근데 여기서 AP랑 BP는 당연히 무슨 길이야? 그렇죠. 선분의 길이가 될 거야. 자, 선분의 길이라고 하면은 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이제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절대값 부등식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수직선을 잠깐만 쭉 그려보시면 여기에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을 거고 6이라는 점이 있어. 그치? 그럼 얘네들은 고정점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요. P가 움직여요. 예를 들어 P를 여기다가 딱 찍었을 때 얘가 X가 되겠지.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보면 되는데 잘 봐봐. 길이는 당연히 큰 것이 작은 걸 빼야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X가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양수가 될 수 있는 무슨? 내가 방금 아까도 얘기했죠? 절대값을 달아주시는 문제가 될 거야. 따라서 지금 AP 더하기 BP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X와 마이너스의 차이는 X 플러스 2니까 절대값 달아주고요. BP도 마찬가지 6과 X니까 X 빼기 6으로 바꿔도 되겠죠. 그게 12보다 작거나 같다를 잘 풀어주시면 돼. 자, 그래서 원래 절대값 풀 때는 우리가 뭘 고려하면서 풀어야 되냐면 범위를 나눠서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조금 하는 거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공통수학 1에서도 했었어요. 자,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를 기준으로 잡고 X가 6일 때를 기준으로 잡아서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서 아마 본인들이 범위를 나눴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됐을 거야.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랑 6 사이일 때, 6보다 클 때. 괜찮아요? 자, 해볼게.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튀어나오면서 어떻게?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가 나왔을 거야. 부호 반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4. 자, 가운데는 0 같은 거 넣어봐. 양수, 음수지. 그대로 부호 반대로. 다시 그대로야. x, 마이너스 x. 없어지겠죠? 그대로 2, 8. 얘 8밖에 안 나오네. 다음 마지막. 마무리는 너무 쉬운데? 전부 다 양수니까 그대로 계산하시면 2x 빼기 4가 나와서 그래프 그려지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음수니까 직선. 그리고 8이니까 그대로 일직선 그려주시고 얘는 2x 빼기 4니까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8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 초록색 그래프와 12라는 거, 곧 이렇게 12는 8보다 위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있겠죠, 12라는 게. 그래서 이 만나는 두 점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고? 12보다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를 체크하시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얘랑 얘만 구하면 답이 다 나오겠네요. 이제부터 방정식 문제로 바뀌겠죠. 자, 마무리 해봅시다. 얘가 12니까요. 2x가 16, 그럼 x가 8. 다시 얘가 12, 그럼 얘 넘어가면 8. 그럼 x는 마이너스 4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겠고 여기가 8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 4부터 8까지인데 정수 x의 개수 구할 거니까 둘의 차이는 12개지만 등호가 2개 있으니까 13개로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끝이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로 보는 연습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왜 그러냐면 수식으로 풀 때 헷갈리는 친구도 있어. 공통범위랑 또는의 범위는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보는 연습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그림과 같은 이 두 직사각형이 여기 있어요. 이 두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이 넓이를 모두 2등분한대요. 자, 넓이를 2등분한다. 자, 넓이를 2등분하려면 당연히 우리 삼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원이든 어디를 지나야 한다는 것들은 잘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그때 2등분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할 거니까 직선을 구하라는 뜻이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두 가지가 떠올르셔야 되겠죠. 기울기를 구해야 되고 한 점을 구해서 잘 연결만 시켜주면 될 것 같아. 자, 갑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부터 보면 0,0하고 마이너스 4,0이니까 그 가운데인 누구? 이쯤 있겠다. 그러면 가로의 중간과 세로의 중간을 볼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건 확인할 수 있을까요? 0하고 마이너스 4의 중간 마이너스 2가 되겠고 0과 마이너스 2의 중간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벌써 한 점을 구하긴 한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다시 가로의 중간이니까 2가 되겠네. 자,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0과 4야. 이거 잘못 읽으면 안 돼요. 1, 4 아닙니다. 0과 4의 중간이니까 얘도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2,2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의 점을 잘 이어주신다면 이게 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수 있겠다까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기울기 구할 거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시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x가 4만큼 움직였어. 그 다음에 위로 3칸 움직였단 말이야. 그치? 그럼 따라서 기울기는 4분의 3이 되고 점은 둘 중에 하나 우리 편한 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직선은 y는 자 일단 기울기가 4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양수 좋아하니까 2,2 대입해 봅시다. x 빼기 2 플러스 2가 나오니까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차피 y절편 구할 거니까 x에 뭘 대입하면 그렇죠. 0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 y는 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올 거고 플러스 2가 나오겠죠. 따라서 얘는 그냥 2분의 1이 답이 되면서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2등분 한다니까 잘 생각해서 계산 밀고 나가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1,4를 마이너스 1,7로 움직이는 평행 이동. 우리 평행 이동이야. 자, 그럼 얘를 x를 당연히 얼마큼 평행 이동했을 거냐면 그렇죠.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을 거고 y는 3만큼 이동한 걸 확연히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평행 이동에 의하여 이 밑에 있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또 똑같이 한번 움직여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얘들아, 그러면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쭉 풀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 이거 좀 생각할 수 있겠죠. 평행 이동은 모양이 유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직선에서는 모양이 유지가 되려면 기울기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A는 보자마자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 정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그럼 Y 대신에 Y는 마이너스 3, 자, X 대신에 X 플러스 2 넣고요. 원래 Y 대신에 아까 방금 선생님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Y 빼기 3 넣어야 된대. 어차피 우리 여기 그냥 플러스 3 붙이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럼 생각해볼게. Y는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6에 4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따라서 B는 뭐야?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로 갖고 가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으니 평행이동 문제에서는 모양이 유지가 됩니다. 정도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로 선분 AB가 거리가 5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들아 봐봐. 자, 선분이니까 얘도 길이의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럼 길이도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을 거니까 우리가 나중에 풀 때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도는 이해 좀 합시다. 자, 우리 그럼 절대값 아니죠. AB의 길이니까 그냥 빼서 우리 점과 점 사이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이것부터 한번 구해볼까?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쭉 가셔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의 차이니까 2A 빼기 3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하고 A 빼기 3의 차이니까 A에서 4를 뺀 놈에 대한 게 누구보다 5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양변을 일단 제곱하고 시작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요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것만 비교를 잘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얘는 전개 좀 해봅시다. 4A 제곱 A 제곱이니까
5a 제곱이 나올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0a가 나오겠죠. 그 다음 9랑 16도 할 거니까 25가 나오고, 자 얘가 들어가면 루트 50이 나올 거야. 그치? 그럼 루트 벗겨서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 길이 방금 얘기했어요. 자, 그럼 양변을 5로 나눈 다음에 a제곱 빼기 4a 플러스 5, 그 다음에 얘는 10이 되겠죠. 자, 넘겨주시면 a제곱 빼기 4a 빼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냥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a 빼기 5와 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5까지의 범위로 계산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뭐 이것도 큰 어려움은 없을 테니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잘 체크하세요. 길이 양수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 정도로 잘 갖고 가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니까요. 우린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내분점 문제죠. 자, 근데 선분 AB를 t 대 1 빼기 t로 내분점이 1, 4분면 위에 있다. 자, 우리 4분면 나오면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보다 그렇죠, 부호다. 일단 부호만 잘 체크하시면 돼. 자, 1, 4분면이니까 당연히 둘 다 무슨 수? 그렇죠, 양수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내분점 공식을 써서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1대 t가 아니고 t 대 1 빼기 t점. 다시 찍을만 해서. 자, 그렇게 된다면 얘들아, 우리 당연히 기하적으로 풀 수는 없을 것 같아. 왜? 몇 칸인지를 몰라요, 일단. 그래서 우리 수식도 잘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어. 일단 기본적으로 t 플러스 1 플러스 t를 써주시고 얘도 세팅부터 시작하자라고 얘기했지. t 플러스 1 빼기 t를 세팅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t 플러스 1 빼기 t, 그 다음에 얘도 t 플러스 1 빼기 t로 세팅을 시작하시고요. 자, 우리 당연히 a, b 요 순서대로 갈 거니까 당연히 누구부터? b부터 쓰기로 했죠. 그럼 얘가 x좌표니까 5, 뭐 마이너스 1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조금은 빠를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저거 a니까 마이너스 3, 4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그럼 정리해 볼게. 자, 분모가 지금 1이 되고 없어지면서 5t랑 3t네. 그럼 몇 t? 8t 빼기 3이 나올 거고요. 한 번 더,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t에 플러스 4가 나올 거야. 아,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분점이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무슨 수가 돼야 돼? 그렇죠, 1, 4분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둘 다 양수가 돼야 된다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둘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친구는 8t 빼기 3이 0보다 크다 나오니까 t가 3 넘어가고 8분의 3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올 거고, 동시에, 자, 동시에야 왜?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자, 얘도 마이너스 5t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니까요. 자, 1로 넘기면 자, 5분의 4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8분의 3보단 커지고 5분의 4보단 작아질 거니까, 자, 둘이 합쳐버리면 8분의 3보다는 크고 5분의 4보다 작다라는 공통 범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문제에 뭐가 조금 누락이 됐을 거냐면, 당연히 얘들아 이 t는 0과 1 사이였을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비율적으로 말이 되는 거니까 적어도 조금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는 그냥 우리 내분점 공식 잘 쓴 다음에 부호 판별만 잘 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요것도 큰 어려움 없고, 이렇게 세팅하는 거 잘 보시고 연습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다음 우리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그림과 같이 점 4,1을 지나고, 자, 지난다라고 했어요. 자, 지난다는 건 위의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위의 점. 자, 다시 우리 위의 점 나오면 어떤 생각하라고? 그렇죠, 대입해서 식을 작성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갑니다. 그때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자, 이것도 꽤 많이 출제가 되었었죠.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다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뜻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x의
중심하고 y의 중심 좌표가 똑같겠죠. 다시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똑같을 거야. 그래서 뭐 a, a 이렇게 놓고 푸는데 그게 요런 말과 해석이 동치가 될 거라니까. 자, 좀 이거 좀 바라볼게.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있어요. 중심이 여기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 됐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여기 중심들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부터 반지름이 똑같을 거고 얘도 반지름이 똑같을 거니까 정사각형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y는 x 위에 점들이 찍힐 수 있겠다라는 거죠. 뭐가? 중심들이. 괜찮겠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y는 x 위에 있는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힌트를 줬잖아. 어디? 4,1을 지난다 라고 했으면 몇 사 보면 위에 점이야? 그렇죠. 1사 보면 위에 점이고 애초에 그림도 그렇게 그려져 있으니 중심은 y는 x 위에 있었겠구나.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이걸 왜 설명하는지 잘 볼게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4,1을 지날 거니까 1사분면이야? 그럼 내가 이제 중심을 그냥 a,a로 잡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당연히 여기서 a는 양수가 되겠죠. 1사분면 위에서 그릴 거니까. 그쵸? 그럼 반지름 또한 a로 설정해서 원방을 세워보시면 x 빼기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a의 전체 제곱은 무슨 제곱? a 제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그럼 식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그렇죠. 4,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얘는 4 빼기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빼기 a의 전체 제곱은 a 제곱이니까 빠르게 계산해보자. 자, a 제곱 2a 제곱이야. 근데 a 제곱 넘어올 거니까 a 제곱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12a 그리고 16 더하기 4니까 20이 나오면서 얘가 0이 나오겠죠. 따라서 a는 뭐 아닌 뭐가 나올 거냐면 12 또는 10이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왜 두 개 나오나요? 당연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원 두 개라고 했어야 되나? 원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2,2였겠네? 여기가 10,10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점과 점 사이를 쓰면서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서 y는 x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또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 직선이 생각보다 특이한 거 알고 있었죠? 자, 당연히 직선이니까 기울기까지 조금 판단하시면서 들어갈 거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이거 체화시켜 놓으면 편하니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y는 x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몇인 1인 직선이 완성이 될 거고 지금 문제에서 어떤 걸 생각해 줄 거냐면 여기가 2,2예요. 여기가 10,10이야. 그럼 얘네들 사이에 거리를 구할 건데 야, 이게 어차피 우리 점과 점 사이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이면 무슨 삼각형 나온다고요? 그렇죠. 직각 이등변이 나와요. 자, 이거 우리 공통수학 2 뒤에 내용에서 또 계속 나오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 여기 길이가 8이 나올 거고요. 요 길이가 8이 나오면서 1대 1대 몇? 루트 2가 나오면서 얘 정답은 8 루트 2로 바로 계산을 머릿속으로 하셔야 돼요. 뭐야? y는 x였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고? 그럼 2랑 10이니까 둘이 차이가 8, 1대 1대 루트 2, 곧 그냥 8 루트 2가 바로 나와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 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 주셔야지 문제가 빠르게 풀리는 거지 그냥 할 때마다 계속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잘 기억해 주시고 보통 직선이 나와서 직선과 어떤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온다? 기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 우리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두 직선에 대해 설명 중 옳은 것은인데 아마 기억, 니은, 디귿을 쭉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들 거냐면요. 얘 그냥 위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위치 관계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 차근차근 확인해 볼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너네한테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냐면 일반형으로 풀든지 표준형으로 풀든지. 자, 당연히 선생님은 너네한테 일반형으로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꽤 많은 확률로 일반형을 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건
당연히 괜찮겠지만 당연히 그냥 일반형으로 다시 바꿔서 풀어볼게. 자, 그럼 양변을 여기서 K를 곱해서 위에 것만 잘 바꿔주면 될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써볼게. 위에 보면 일단 몇 X? 2X. 자, KY인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KY 플러스 K제곱은 0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직선이 나올 거고, 밑에 직선은 그대로 뭐야? 일반형이니까 쓸게요. 어차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여기서 기억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풀어볼게. K가 몇일 때? 1일 때려. 그럼 1 대입해 보시면, 자, 2x 빼기 y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친구와 1 넣었을 때 2x 빼기 y 플러스 1은 0이야. 둘이 어때? 완벽히 일치하게 되겠죠. 얘 일치한다? 그럼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까요? 2를 넣어보는 거야. 자, 2 넣으면 2x 빼기 2y 플러스 4는 0. 이 친구 하나랑 다시 2 넣으면 3x 빼기 y 플러스 4는 0이야. 자, 그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뭐가 안 맞냐면 비율이 전혀 맞지 않아요. 3분의 2랑 2랑은 비율이 맞지 않죠. 3분의 2랑 2는. 그럼 평행은 절대 아니고, 그럼 수직인가를 물어보고 있으니 우리 수직은 어떻게? x의 개수, y의 개수를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 6 플러스 2가 나오니까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니은은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얘는 참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까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디귿. K가 마이너스니까 또 그대로 대입하면 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 하고,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올 건데요. 자, 잠깐 여기 보시면 평행하다라고 줬는데, 자, 평행에 조금 우리 하나만 써볼게. 얘들아, 평행과 뭐는 다른 거야? 그렇죠. 일치는 다른 거야. 평행과 일치는 다른 거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 뭐? 상수항. 자, 똑같이 짝대기 하나 쭉 그려서 비율 관계를 한번 봐볼게. 얘분의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얘분의 얘도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얘네 둘이 똑같아. 평행은 완전히 됐어요. 근데 여기 상수항까지 봤을 때 1이니까 얘랑은 다르네? 그럼 맨 위에 거랑 다르게 얘는 뭐 한다? 평행하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따라서 얘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기역, 디귿만 답이 될 수 있으니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일반형으로 처리하시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서 조금 중요한 내용은 요겁니다. 그나마 틀릴만한 게 평행과 일치를 꼭 확인을 안 해서 틀리는 친구도 있으니까 얘만 잘 확인해 주시면 뭐 낚이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점 A에서 이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의 좌표가 A, B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읽었을 때 바로바로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되게 좋겠지만, 떠올리려면 당연히 뭐 해봤어야 돼? 그렇죠. 평소에 그림을 많이 그려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올 거니까 하나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요.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자, 당연히 얘들아, 요것도 원래는 충분히 많이 풀어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설명을 다시 한번 계속해 주는 겁니다. 자, a가 2,3이 여기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왜? 1을 넣었을 때 뭐 당연히 저 위에 있을 거야. 자,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그럼 그대로 내려주시면 당연히 뭘 유지하면서? 그렇죠. 수직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내려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 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뭐라고? A, B라고 주는 거잖아. 자, 그럼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 좀 하자니까, 문제에서 이 그림을 보고 먼저 할 수 있는 거, 이 A, B는 여기 위에 점이네. 그럼 일단 뭐부터 생각한다고? 그렇죠. 대입할 생각부터 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나오겠다 정도 하나씩을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내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더 있잖아. 수직. 그럼 생각하자. 이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이 초록색의 기울기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이 돼야 되겠구나. 아직도 여기서 왜 2분의 1이 되는지 모르면 큰일 나는 거라고. 자, 수직이니까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a 빼기 2, x 증가량이 되겠고, b 빼기 3이 뭐가 됩니까? 얘는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계산 좀 마무리해 봅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 빼기 2는
A 빼기 2는 둘이 곱하면 2B 빼기 6이 나올 거야. 따라서 얘는 A 빼기 2B가 마이너스 4다라는 두 번째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냥 연립해도 되겠지만 애초에 그냥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나왔으니까 대입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그럼 정리해보자. 그러면 A에 B 대신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겠죠. 플러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니까 5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A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오겠죠. 따라서 B가 뭐가 나오는지 빨리 체크해 봐야 되겠죠. 얘가 B는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A에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5분의 아니죠. 그냥 5분의 4니까 5분의 9가 나오나요? 자, 맞아요. 5분의 4니까 5분의 9 나오겠죠. 자, 그럼 25AB를 구할 거니까 정답 내시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들아 25는 5, 5, 25니까 얘네들이 날아가겠죠. 그럼 답은 마이너스 18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그림을 그려놨을 때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확연히 보일 수 있으니까요. 잘 풀어내시고요. 절대로 계산 좀 그만 틀리세요. 알았죠? 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선생님이 지금 그 현강 친구들이 생각보다 잘 풀어내서 조금 놀랐어요. 아, 근데 이걸 정확히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볼게. 아마 9번을 보면서 훔칫 논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갑니다. 자, fx랑 gx가 1차 함수라고 알려주고 있어. 얘네들아, 1차 함수라고 알려줬다는 건 해석해보면 나한테 직선을 줬다라고 해석을 해도 조금 무방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근데 얘가 1,마사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 일단 이게 뭔 소리냐면 일단 기본 생각해보자. 1,마사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거거든. 위에 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만나는 거면 당연히 그걸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너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했을 때 위의 점도 나올 수 있지만 얘네들의 위치 관계까지 나올 수 있겠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려보는 거야. 자, fx랑 gx가 뭔진 몰라. 1차 함수라서 뭔진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만난다고? 그렇죠. 수직으로 만난다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만날 거야. 자, 뭔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fx로 둘게. 얘는 gx라고 둘 거야. 괜찮아? 됐어? 자, 그랬을 때 여기 교점의 좌표 얘가 뭐라고? 아, 1,-4구나.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야. f-1과 g3이 똑같다라고 주고 있죠. 그럼 물어볼게. fx가 여기 있고 gx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치? 근데 마이너스라고 3하고 무슨 값이 똑같냐면 함수 값이 똑같기 때문에 자, 얘 무슨 좌표가 똑같다고? y 좌표가 똑같아. 뭔지 모르니 k로 잠깐 둘게요. 얘는 y 좌표를 의미할 거야. 자, 생각을 해볼게. y 좌표가 동일할 건데 그 말은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어때야 돼? 똑같은 높이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선생님 어디다가 그리나요? 당연히 위아래다가 다 그릴 거야. 잘 생각을 해볼게. 봐봐 얘들아, f-1이고 g3이야.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죠. 그럼 봐봐 얘들아, 재밌는 게 아니고 난 재밌는데 x가 여기가 1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 있겠어요? 왼쪽에 있겠죠. 자, 선생님 마이너스 왜 찍었냐면 얘 때문에. 그럼 3은 어디 있겠어? 얘보다? 그렇죠. 오른쪽에 있겠죠. 자, 그럼 볼게. 얘들아,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그림이 정확히 그릴 수 모르겠지만 요렇게 만나는 거랑 요렇게 만나는 게 두 개가 보일 거야. 올라가는데 점점. 다시 그리고 싶지 않은데. 자, 그래서 얘가 K가 되거나 얘가 K가 될 거야. 괜찮아? 잘 들으세요. 얘들아, F잖아. 여기가 F-1이지. G3은 여기지. 아,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얘는 안 되는 거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애초에 바뀌잖아. 그치? 아, 그럼 너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럼 볼게요. 그럼 나는 여기서 얘가 수직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부터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면요. 지금 이 좌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마이너스 1,K야. 이거 어디서 나왔어? 위의 점이니까. 다시 얘도 마찬가지.
3,k가 나올 거야. 그럼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k 값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수직 조건 줬으니까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가 수직이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해석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 1에서 마일까지. 자, 곧 2분의 자,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4 빼기 k가 나올 거고 곱하기 잘 봐. 여기 3에서 1 빼니까 2분의 자, 그다음에 k에서 마사를 빼니까 k 플러스 4가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수직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얘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가 플러스 플러스로 바뀔 거고 자, 둘이 곱하면 뭐야? k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4가 나올 거니까 k는 뭐?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예요. 그래야 얘들아 이거 k 플러스 4가 뿔마 2가 나와야 되니까 이 정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잘 봐. 또 마찬가지야. 위치를 보니까 얘가 마사가 여기 있어. 그럼 k는 얘가 뭐가 돼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 6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이 친구의 답은 3, 마이너스 6이고 얘는 f 마이너스 1이니까 아니지 뭐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끝났네. 자, 그러면 G3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 친구는 그대로 마이너스 6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G3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 좌표를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나는 fx를 직접 구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직접 구해볼게. 방금 우리 여기서 기울기 구했거든요. 기울기.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니까 간다. 그럼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얘는 알 수 있잖아. 얘랑 얘랑. 2분의 2니까 아 뭐야 얘 기울기 1이었네. 그럼 1 넣었을 때 마사가 나오려면 x-5가 되면 되겠죠. 다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만큼 갔고 위로 이만큼 갔으니까 기울기 1이고 y는 x 빼기 5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 x가 몇일 때 3일 때 구할 거니까 3 대입하면 3,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이 정도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정답 둘이 곱하시면 답은 뭐다? 12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은 선생님 문제 낸 게 해석 문제 때문에 낸 거예요. 자, 이게 문제를 쭉 읽어가면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꼭 필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요거 특히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말을 잘 이해하시고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도형의 이동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요 문제 풀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얘를 도형이 이동을 했을 때 얘가 되고 그 이동을 똑같이 해서 어떤 도형이 나오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될 건데요. 자, 근데 여기선 도형의 이동이라고 좋지 뭔가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같이 하겠다라는 소리가 들릴 거야. 그치? 자, 근데 내가 보통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면 돼. 문제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자, 이런 모양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 대칭 이동부터 하고 평행 이동을 하는 게 우리들한테 어떻다? 좋다. 조금 틀릴 가능성을 낮춰줄 거예요. 알겠죠? 아니 원래 평행 이동 해도 돼. 일단 평행 이동부터 하고 대칭 이동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우리는 대칭 이동부터 하고 평행 이동을 해도 무방하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일단 확인 좀 해볼게. 여기서 이렇게 변할 때 뭐가 바뀌었어? 그렇죠. y의 부호가 바뀐 건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무슨 대칭? 그렇죠. x축 대칭을 먼저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x축 대칭 해볼게.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6x 플러스 2y는 3이 될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가능이 될 것 같아. 근데 문제에서 뭐야? 상수항이 달라. 그럼 상수항이 다르니까 어떻게? 요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볼게. 일단 절대 아무것도의 부호가 바뀌면 안 돼, 이제부터. 그럼 이제부터 평행 이동을 진행할 건데요. 자, 여기서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친구를 평행 이동할 건데 x를 이동해도 되고 y를 이동해도 돼. 근데 하나만 이동을 해볼게. 하나만. 예를 들어 y를 a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바뀔 거냐면요. 얘가 6x에 2에 y 빼기 a는 3이 될 거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똑같으면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럼 전개해볼게. 그럼 얘는
6x 플러스 2y 빼기 2a 빼기 3이 0이니까요. 여기서 이 친구 곧 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a 빼기 3이 마이너스 5가 되려면 a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럼 뭔 소리야? y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하면 된다고? 1만큼 움직이시면 됩니다. 로 풀어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를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똑같아. 얘 몇 콤마 몇이야? 중심이? 아, 중심이 1,1인 원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이 이렇게 있을 건데요.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원은 대칭 이동을 하든 평행 이동을 하든 반지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 전부 다 5가 나와 있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나는 이제부터 포인트가 되는 누구? 중심만 잘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갑니다. 그럼 중심을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을 할 거니까 첫 번째 그러면 Y의 좌표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치? Y의 부호만 바뀔 거야. 그리고 Y를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1,0으로 오기 때문에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x 빼기 1의 전체 제곱에 y 제곱은 몇아? 5라는 원의 방정식이 나올 거니 정답은 2번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렇게 x축 대칭 이동하고 y는 얼마큼 또는 x는 얼마큼 평행 이동해도 상관이 없을 거고, 선생님 저는 이거 x를 잡았는데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건 안 돼. x랑 y 둘 다 움직이면 너무 변수가 많아지니까 하나만 움직여도 충분히 다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세 점에 대하여 선분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서 걔가 무게중심을 지나게끔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난 일단 수직 이등분선부터 구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얘들아, 수직하니까 우리 무슨? 그렇죠. 기울기 조건을 잘 써주시고 2등분이니까 중점 조건을 잘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일단 BC부터 한번 볼까요? 자, BC를 잠깐 봤을 때 자, BC 일단 기울기도 좀 찾아볼까? 기울기. 자, 얘 원래 기울기는 3에서 2 빼니까 1이 될 거고, 그다음 마사에서 1 빼일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면서요. 얘랑 수직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5의 수직인 기울기 누구죠? 그렇죠. 5분의 1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2등분이니까 중점이 되겠죠. 얘들아, 중점은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5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럼 수직 이등분선 만들어 볼 거야. 따라서 수직 이등분선 y는 5분의 1 x 빼기 2분의 5 그 다음 빼기 2분의 3만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으니 정리 좀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5분의 1 x고요. 자, 정리할게. 얘네들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이 친구가 여기 있는 ABC의 무게중심을 지나는구나. 그럼 무게중심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무게중심 구해볼게. 무게중심은 싹 다 더하면 3분의 K 플러스 5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싹 다 더하면 3분의 틀리면 안 되는데 2K 빼기 2가 나오나요? 그쵸? 자,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대입해볼게. Y 대신에 3분의 2K 빼기 2를 대입하고 는 자, 얘 대입하면 15가 나오겠죠? 15분의 K 플러스 5 빼기 2가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합시다. 15 곱하니까 10K 마이너스 10은 K 플러스 5에 자, 여기도 더해줘야 되겠죠? 15 더하면 마이너스 30이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9K가 자, 얘 넘어갈게. 자, 얘 넘어가면 플러스 10이 플러스 15에서 마이너스 30 빼면 마이너스 15인가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K는 뭐다?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답은 4번을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냥 단순 기본 문제니까 차근차근 읽어 나가시면서 풀어줬을 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됐죠? 자,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직선과 원이 만나지 않는데요. 자, 만나지 않아.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유형 문제 풀 때는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한 번만 다시 그림 그려보면서 체크해 볼게요. 복습이니까.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원과 직선이 만나면 안 되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중심이 있으니까 중심부터 거기 직선까지 거리는 보통 우리가 D라고 놓죠. 자, 그럼 D와 누구 사이의 관계? 그렇죠. 반지름 R이 있겠죠. 반지름 R 사이의 관계를 봤을 때 누가 더 길어야 돼? 눈으로 봤을 때. 그렇죠. D가 더 길어야 되겠죠. 따라서 D가 R보다 커지면 되는 그 M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머릿속에 이게 딱딱딱 그려지면서 뭐야? D는 R보다 커야 되겠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얘는 지금 MX. 자, 더 넘길게. 빼기 Y 빼기 2가 0이야. 왜 넘기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돼. 우리 D를 구할 때는 일반형으로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중심은 0,M이 되겠고요. 반지름은 자연스럽게 얘가 몇이 돼? 그렇죠. 2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난 이제부터 세팅은 다 완료했으니 D만 잘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위로 올라옵니다. 자, D 같은 경우는 뭐가 돼?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M이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걔가 누구보다? 반지름인 2보다 커야 된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도 양수, 이 절대값도 양수겠죠? 자, 넘깁니다.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M 빼기 2가 뭐보다? 그렇죠. 2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보다 크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양변 제곱해도 부동방향 그대로라고.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그치? 그럼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는 뭐가 된다? 4M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자, 이쪽으로 넘길게요. 왜 는이야? 등호치. 다 넘기시면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넘기시면 3M제곱, 넘기시면 마이너스 4M이 되면서 얘는 인수분해가 싹 되겠죠? 그럼 얘는 M으로 묶었을 때 3M 빼기 4로 완성이 될 거니까 0보다는 뭐해? 크고, 그 다음 3분의 4보다 작다인데, 자, 이것 또한 바로바로 안 나오는 친구들은 그림을 그리셔야 돼. 얘가 M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4니까 어떻게 돼? 얘보다 아래를 본다며. 0보다 아래니까 0과 3분의 4입니다. 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기본 문제니까 잘 문제를 그려도 보시고 확인도 해 보시면서 절대로 계산 틀리지 마시고요. 알겠죠?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평행이동 문제인데요. 평행이동 문제에 2차 함수까지 나왔으니, 자, 이건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 얘들아, 2차 함수 나오면 제발 그려요. 그리세요. 그려서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 좀 해봅시다. 야, 2차 함수 그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갑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2차 함수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모양이 유지가 될 거니까 꼭지점만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를 잠깐 바꿔보시면 x 빼기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7 정도는 우리가 당연하게 빨리빨리 풀 수 있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2, 마이너스 7이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를 평행이동 시켰을 때, 이 꼭지점을 마삼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나오면서요. 새로운 2차 함수가 나오겠죠. 자, 모양이 안 바뀐다 했으니까 최고 차항 개수 곧 아래로 블록은 절대 바뀔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y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라는 새로운 2차 함수가 완성이 됐어요. 됐어 여기까지? 근데 이 2차 함수와 y는 mx가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이제부터 그리는 거라고. 자, 두 번째 스텝이야 이제. 자, 그려보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아래로 블록을 이렇게 그렸을 거란 말이야. 그치? 이게 그렸어. 그리고 나서 여기 꼭지점이 나왔을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두 점을 만난다 그랬으니까 y는 mx를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때 만나는 두 점을 여기를 p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q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pq에 중점의 좌표 x좌표를 1이라고 줬는데, 자 생각해보자 얘들아. 두 점 pq에서 만난대요. 자, 만난다의 느낌이 뭐야? 둘이 뭐해?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이 친구랑 mx가 같다 놓고 한번 풀어볼게. 간다.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이 친구. 얘랑 mx가 만난대. 자, 만나니까 갖다 놓은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 빼기 mx 마이너스 4는 0이거든요. 자,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가 되면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안 되면 뭐 쓴다고?
그렇죠. 근거 계수의 관계를 잘 써서 내가 근을 뭔지 모르니 x가 알파고 베타일 거야. 그럼 나는 보통 작은 걸 알파로 두고 큰 걸 베타로 두는 습관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럼 근거에서 쓸 건데 P랑 Q에 알파 베타가 X좌표죠. 근데 그 중간이 뭐래? 1이래. 그럼 답 나온 거 아니에요? 다시 끝났잖아. 알파랑 베타의 중점이 1이라는 건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뭐 한 게? 반 나눈 게 1이니까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우리 근거에서 알잖아. 두근의 합은 또 2 빼기 m이라고 하면 안 돼. 얘는 뭐? m 빼기 2가 나오니까 m은 보다 4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다가 답이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2차 함수 나오면 제발 그리시고요. 2차 방식 나오면 근계수까지 쓸 생각하시면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그림만 잘 그렸어도 또는 2차 함수와 이 느낌만 정확하게 알았어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이것도 꽤나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두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자, 우리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나왔네요. 자, 무슨 도입? 그렇죠. K의 도입. 자, K의 도입은 꼭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K의 도입이야. 근데 우리 배웠잖아. 직선이야. 몇 차라고? 그렇죠. 직선은 1차예요. 자, 직선은 1차기 때문에 우리 이 두 개를 연립할 거야. 그럼 둘이 뭐 하면 된다고? 그렇죠. 이 정도는 바로바로 구할 수 있겠죠. 둘이 빼야지만 직선이 나오겠지. 왜? x제곱, y제곱이 사라질 거니까. 그럼 그대로 한번 빼볼게. 자, 빼보시면 어떻게 되죠? 자, 뺀다고 했을 때 얘는 2kx 빼기 4y 그리고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플러스 k제곱에서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직선 나왔어. 근데 얘랑 수직이 돼야 된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기울기를 잘 구해주시면 되겠구나. 자, 기울기 봐봐. 얘는 의미가 없어. 상수항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4y가 몇이 되는 2kx가 되는 거니까 y는 뭐예요? 2분의 1kx가 되면서 뭐 뒤에는 블라블라 뭐가 나올 거야. 근데 나는 지금 기울기가 궁금한 거잖아. 끝났네. 그럼 2분의 1k라는 기울기를 가질 건데요. 이 친구가 얘랑 수직이 된다는 거. 얘들아, 마이너스 3분의 1의 수직이 뭐야? 그렇죠. 3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k는 뭐다? 6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오겠죠. 정답은 5번 처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시 교점을 재는 방정식은 k의 도입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이 원과 이 y는 mx가 서로 접한다라고 조건에 접한다. 자, 우리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접선의 공식도 잘 쓸 수 있겠지만 우리 통용적으로 많이 쓰는 거 뭐? 그렇죠. D는 R이다. 다시 뭐라고? D는 R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직선부터 점까지, 중심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난 D는 R을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R도 알아야 되고요. 중심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잠깐 풀어보시면 x 빼기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전체 제곱은 자, 다 넘겨서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여기 9랑 4를 더했으니까 9랑 4를 더했으니까 이 친구는 5로 결정이 날 거고 반지름이 나올 수 있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원을 잠깐 또 그려보면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중심이 지금 3,2라고 얘기를 했고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접하게 그릴 거니까 얘는 y는 mx야. 그럼 다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면서 d랑 똑같겠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d 구할 거니까 일반형으로 잠깐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d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d는 뭐가 되냐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절대값 써주시고요. 그대로 3,1을 대입하면 되니까 3m 빼기 2가 되겠죠? 걔 누구랑 똑같다고? 반지름 루트 5랑 똑같다.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넘기시면 절대값 3m 빼기 2는 루트 5m제곱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양변 제곱하시면 9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는 얘는 5m제곱 플러스 5니까 정리 4m제곱 마이너스 12m
마이너스 1은 0인데 자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잘 봐야 되겠죠. 뭐 구하래? m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거계수 이용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굳이 인수분해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있는 d가 r보다 크다라는 만나지 않는다 라는 문제랑 매우 유사한 게 아니고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복습만 잘하시면 이것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가 만나는 두 점이래요. 아, 또 나왔다. 얘들아, 만난대요. 첫 번째, 만난다 그랬으니까 뭐 해야 돼? 그렇지. 갖다 놓고 풀어보셔야 되겠죠. 왜냐면 얘네들아, 전부 다 알려주고 있잖아. 됐어? 계산. 그럼 x 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 0 아니야? 그럼 x는 뭐하니 뭐니? 그렇죠. 마3 아니면 1이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따라서 저 좌표를 잘 생각하시면 A의 좌표가 마이너스 3콤마가 나올 거고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얘는 3이 나오겠죠. 자, 이 정도는 어떻게 계산하냐? 어차피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니까 계산해서 대입하면 되겠죠. 오케이, A, B까지 구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 B라 하자. 근데 함수 X제곱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점 P래요. 자, 그럼 점 P가 움직일 거야. 근데 2차 함수를 이렇게 막 움직일 건데 뭐 대략 여쯤 한번 그려볼게 P를. 자, P는 움직이는 동점이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PA와 PB를 만족시키는 자, 할게요.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애야. 오케이. 그럼 얘들 똑같네. 얘들아, PA랑 PB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니네가 이제 어떻게 풀면 안 되냐면 이게 풀어도 돼. P를 A로 잡고 A, A 제곱 더하기 A 빼기 3 놓고 풀면 되는데 와, 에바야. 얘들아, 봐봐. 내가 그림 딱 그렸잖아. 뭐가 안 떠올라요?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이 떠올라야 돼.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뭐가 생각나야 돼? 이등변이 생각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아, 진짜 많이 푸는 것 같아, 이등변. 봐봐. 두 변의 길에 갖고 여기 A, B까지 길이니까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뭐 생각난다고?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자, 수직 이등분선을 잠깐 그려볼까? 자, P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쭉 내리면 누구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X에서 딱 되면 몇 개 맞나요? 그렇죠. 여기 P도 있겠지만 여기 P도 있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었을 때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P의 X좌표에 곱을 구하라는 건 2개 이상 나오겠다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끝났네요. 수직 2등분선이니까 뭐야? A와 B의 중점도 알 필요가 있는 거겠지. 자, 그럼 일단 수직 2등분선이니까 끝났어요. 두 번째 풀이, 두 번째가 아니고 스텝 2. 마이너스 X랑 수직인 건 그렇죠. 기울기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 중점이니까 마3, 3, 1, 마이너스 1의 중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래니? 플러스 1이겠죠. 그럼 따라서 저 수직 이등분선 빨간 선의 선은 y는 x 플러스 2가 나올 겁니다. 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됐어? 그러면 이 빨간색 직선과 이차 함수가 만나는 그 두 점을 또 다시 구할 거니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3번. 우리 x 플러스 2라는 직선과 x제곱 플러스 x 빼기 3이 만나는 다시 그 두 점은 P라고 지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x제곱 빼기 5가 0이니까 뭐 x좌표에 뭘 구하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거계수에 의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5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올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여기서도 P는 PB 여기 이제 좌표 잡고 하시면 너무 복잡해질 거니까 2차 함수에 뭐래니? 이등변 삼각형의 수직 이등분선을 잘 이용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자꾸 이등변 삼각형을 강조하는지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17번은 꽤나 많이 해설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자, 또 읽어볼게.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O도 있고, A도 있고, 자, B도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근데 점 C가 직선 OB의 연장선이니까 연장하라는 소리예요. 그 위에 C가 존재한다. 근데 C는 2, 3면 위에 있대요. 자, 이때 OAC의 넓이. 자, OAC 넓이는 뭐야? 엄청나게 큰 거 얘기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넓이가 요 OAB 요 넓이의 4배가 된대. 자, 넓이 나왔잖아. 자, 생각해보자. 그럼 나는 이제 삼각형을 여러 개 쪼개서 한번 볼게. 잘 보세요.
OAB가 이렇게 조그만 삼각형이 나올 거야. 그럼 우리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도 상관이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다시 밑변 곱하기 높이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전체 봐봐. OAC도 잘 보시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전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봐봐. 둘이 뭐가 동일할 거냐면, 그렇죠. 했었잖아. 높이. A에서 그대로 무슨 발이 내려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노란색에서도 높이가 되겠고 전체에서도 보라색에도 높이가 될 거야. 곧 얘는 뭐가 일정하다? 그렇죠. 높이가 일정해요.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두 삼각형이 자 넓이의 비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렇죠. 넓이의 비는 이제부터 우리는 밑변의 비로 바꿀 수 있겠다. 왜? 높이가 일정하니까.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의 비율만 보면 되겠죠? 근데 몇 배? 4배야. 그럼 볼게. 얘는 1대 4가 될 거잖아. 그치? 자, 다시 1대 4가 될 거야. 잘 생각하자. 한 칸, 4칸이야. 한 칸에 마이너스 1이면 4칸에 4배 때리시면 되니까 C의 좌표는 마이너스 4,8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 오케이. 그럼 이게 첫 번째 스텝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스텝 가볼까? 자, 이제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이제 너네한테 그 다음 주 읽어보면, x 플러스 y 빼기 4 빼기 0은 0 이렇게 나온 직선이 나왔어. 이 직선이 다시 한번 이 큰 OAC의 넓이를 m 대 n으로 등분을 한대요. 자, 해볼게. 그러니까 나눠진다는 것이 등분이 아니고 정확히는. 자, 근데 우리 방금 구한 게 C잖아. 근데 의심점이 C 아니야, 얘들아? 생각해보자. 여기 줬으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구했잖아. 마이너스 4,8. 그럼 마이너스 4랑 8을 넣으면 딱 된다. 아, 마이너스 4,8은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저기서 뭘 내려? 얘를 지나는 직선이 있었겠구나. 몰라. C가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 그럼 얘가 똑같아. x 플러스 y 빼기 4는 0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날 건데 그럼 봐봐. 이 초록색 직선으로 왼쪽 오른쪽이 나뉘어지고 있죠. 그럼 똑같네. 얘들아 다시 봐봐.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나눠질 건데 마찬가지. 얘도 넓이를 보는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봤을 때 한 번 더 볼게. 밑변이고요. 자, C에서 그대로 내렸을 때 얘네들이 수직이 되면서 왼쪽 오른쪽의 높이가 또 한 번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걸 줬기 때문에 다시 넓이의 비를 뭘로 볼 수 있다? 그렇죠. 밑변의 비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끝났네. 그럼 얘들아, 그럼 당연히 밑변의 비는 요 점만 정확하게 구하면 얘 대 얘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 OA의 직선 너무 쉬워. 0,0과 6,6이니까 3번. 저 직선 y는 x와 다시 누구? x 플러스 y 빼기 4는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y 대신 누구 넣어? x 넣어. 그럼 몇 x? 2x. 2x 빼기 4가 0이니까 x는 뭐예요? 2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저기 있는 만나는 점의 좌표는 2,2가 될 거예요. 그럼 자, 몇 대 몇이야? 2 대 4네. 2 대 4. 따라서 마무리하시면 m은 1이 될 거고 n은 2가 될 거야. 왜? 2 대 4니까 1 대 2로 넓이가 분리되겠죠. 그럼 m은 1이고 n은 2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정답은 5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가 끝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높이가 일정하고 밑변이 일정할 때는 둘 중에 하나 일정하면 넓이의 비는 밑변의 비율이든 높이의 비율이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다라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직선 L을 각각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잘 잘 진행을 해서 L'과 L2'을 잘 구해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시킨 대로만 진행을 좀 해보자. 자, 첫 번째, 얘 y는 x부터 대칭 이동을 한대요. 그럼 바꾸면 되잖아. 그럼 3y 플러스 4x 빼기 2가 0이고요. 다시 한번. 그 다음 노란색으로 진행을 해볼게. 노란색으로 1하고 2만큼 평행 이동할 거니까 얘는 조심해야 돼. y잖아. 그치? 그럼 3에 y 빼기 2 플러스 4에 x 빼기 1 빼기 2는 0이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정리만 마무리해볼게. 그럼 L'은 자, 정리. 천천히 쓰자. 4x 플러스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가 0이 나올 거야. 괜찮겠어요? 자, 그 다음 볼게. 이 친구는 뭐부터 할 거냐면 평행 이동부터 하래요. 한번 해볼게. 3에 x 빼기 1 플러스 4에 y 빼기 2 빼기 2가 0이니까 여기까지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 뭐? y는 x해칭을 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다시 x랑 y의 자리만 바꿔주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그럼 얘도 정리해볼까? L2'은 자, 정리 똑같이 4x 그 다음에 3y 쭉 계산해볼까? 마3, 마8, 마2 그럼 마이너스 14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요. 자세히 보니까 이 두 친구가 뭐해? 평행해.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루트는 똑같죠? 루트 5분의 정확히 말하면 5분의겠죠? 루트 25니까 그리고 절대값에 제발 평행한 두 직선의 길이는 한 점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누구의 차이? 그렇죠. 상수항의 차이로 봐도 돼요. 자, 상수항의 차이가 정확히 딱 몇 나요? 그렇죠. 1 나죠? 그럼 1이에요. 그냥. 그래서 정답은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5분의 1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얘는 쭉 밀고 나가셔도 충분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는 뭐다? 요거 루트 16 더하기 9분의 누구의 차이? 상수항의 차이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알겠죠?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그림과 같이 원이 X축과 직선이 만나 생기는 현의 길이를 L1, L2라고 한대요. 자, 그림 다 그려놨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를 L1이라고 두는 것 같아. 지금, 그치? 요 현의 길이와 요 현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주고는 있어요. 생각을 좀 해볼게. 얘들아, 내가 원 나오면 무조건 일단은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뭐? 그치?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자, 중심 조금 체크를 해볼게. 중심이 지금 A,4라고 줬잖아. 그치? 자, 이거 못 읽으면 바보야. 자, A,4라고 줬어. 다시. 중심 찍었으니까 뭐? 중심 반지름, 중심 반지름. 찍어야 된다고 얘들아. 중심 반지름 잠깐 찍어볼게. 첫 번째. 반지름이 될 만한 게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가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뭐야?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얘네들이 똑같은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 나올 거고요. 그럼 한 번 더.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으니까 뭐가?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이 떠올라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봐봐. X축이야. 그러면 여기 Y에 대한 좌표가 4니까 이 길이가 4가 되겠지. 괜찮아, 여기까지? 한 번 더, 한 번 더. 중심, 반지름, 중심, 반지름. 얘네들도 똑같은 반지름이 나오니까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럼 얘도 마찬가지. 수직 이등분선을 그대로 내렸을 때 요 길이도 맞을 거예요. 그치? 근데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주황색도 반지름, 밑에 L1이야. 그럼 봐봐. 반지름 L1, 반지름 L2야. 근데 L1과 L2가 어떻다라고 우리한테 주고 있냐면 같다라고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얘랑 완전히 똑같은 삼각형이네? 합동이네? 그러면 요것도 구할 수 있겠네? 얘들아, 지금 요 높이가 4잖아. 그치? 그럼 여기 높이도 4가 될 수밖에 없죠. 왜? 똑같은 삼각형, 합동이잖아.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SSS 합동이라고. 그쵸? 그럼 답 나온 거 아니야? 나 지금 A, 중심을 구할 거니까 A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누구랑? 어디 가서 공필? A,4와 얘까지의 거리가 4가 나오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스텝.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저희 좀 정리할게. 3x 빼기 4y죠. 이 친구랑 A,4랑 거리를 쟀더니 그게 뭐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자, 그럼 거리 D 재볼게요. 거리 D는 루트 5분의 25네? 그냥 5분으로 쓰면 될 거야. 절대값 3a 빼기 16이 나오겠죠? 그게 몇이랑 똑같다? 4랑 똑같다. 마무리. 절대값 3a 빼기 16은 뭐다? 얘네들이 곱하니까 4, 5, 20이 되겠다. 따라서 3a 빼기 16은 20 또는 마이너스 20이 나올 거니까 얘는 3a가 뭐랑 똑같아? 36 또는 마이너스 4랑 똑같으니까 a는 1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건데 문제 읽어봐. a는 양수다라고 줬어요. 얘네. a가 양수야. 자, 그럼 마무리 해볼게요. 마무리. 자, 그럼 원의 중심 C의 좌표는 12,4고요.
내가 구하라고 하는 건 OC의 제곱이니까 피타고라스 잘 쓰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또 얘기합니다. 자, 봐봐 얘들아. 0,0이야. 12,4야. 그럼 이 거리를 구할 건데 다시 이렇게 볼까? 이렇게 볼 거야. 그럼 얘가 12고 얘가 90도고 얘가 4잖아. 내가 분명히 이것도 알려줬어. 그치? 우리 좀 이따 이제 21번인가요? 20번인가? 다음 문제네. 다음 문제 또 나와. 비율로 가자니까 1대 3이죠. 그럼 루트? 그래 10이잖아. 근데 몇 배? 4배. 4, 4, 4 다 있으니까 1대 3대 루트 10가 4루트 10이 되면서 이거의 제곱 뭐다? 제곱하면 160으로 계산이 마무리되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복잡할 때는 비율로서 갖고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요. 편해요. 그러니까 써먹으라는 겁니다. 직각삼각형하고 이등분삼각형 선생님 좀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19번도 이 그림을 잘 이용하시면서 풀어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됐죠? 우리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같은 문제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단순히 계산이 조금 복잡한 문제인 거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차근차근 따져볼게. 얘들아, 복잡해 보일수록 문제를 차근차근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쫓기는 건 나는 알겠지만 얘들아, 이런 문제는 한 번에 풀어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가볼게. 자, 그림과 같이 자, 원 그려놨고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는 요런 원을 하나 줬어요. 그때 a가 있는데 마이너스 3,0이래. 아 뭐야, 그냥 원 끝에 있는 저 지름의 양 끝점에 있는 a가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원 위에 일사분면이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그럼 나 이 점을 몰라. 뭔진 모르겠지만 둘 다 양수가 나오는 건 이해하시고 있어야 되겠죠. 왜? 일사분면이니까. 자, 여기서 뭘 긋는데? 접선을 긋는데요. 접선을 긋는데. 접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x절편을 b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p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h라고 하고요. 이때 쭉 읽어보는 거야. 4AH와 누구랑 똑같다고? BH가 똑같아요. HB가 똑같아. 그때 선분 BP의 길이를 구하래. 얘들아, 이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뭘 알아야 돼? 일단 접선 좀 알아야 되겠네. 그럼 우리 접선 어떻게 해나? 그렇죠. 얘를 A, B라고 놓고 좀 풀죠, 보통.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얘들아, 위에 점 나오니까 일단 첫 번째 스텝부터 밟아볼게. 첫 번째 스텝, 위에 점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라는 식이 먼저 나올 거고요. 지금 쭉 정리 좀 해볼게. 접선이니까 위에 점 어떻게 해? 그렇지, 하나씩. AX 플러스 BY는 9야. 됐어? 자, 이제 좌표들 좀 한번 정리 좀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B라는 점은 X절편이니까 Y가 0이 되면서 B라는 좌표는 A분의 9,0이 나올 거야. 왜? 여기 0이니까 AX가 9, 여기까지 완성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H라는 정보는 여기서 수소된 발을 내렸기 때문에 그냥 A,0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1번 세팅을 쭉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4AH와 HB가 똑같을 거니까 스텝 2로 넘어가서 이제 차근차근 조건식을 부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봐봐. 우리 AH니까 얘가 지금 A,0이고 얘가 방금 우리가 A분의 9,0이라고 설정을 해놨죠. 그럼 따라서 이 길이는 봐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비교하면 되는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애초에 얘들아 너무나 명확하게 크기가 분리가 돼 있어. 그리고 애초에 A는 양수니까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고 얘도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왜냐면 원 위의 점에서 그대로 수선발 내린 거랑 접선을 그었을 때 X좌표는 얘가 확실히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되겠죠. 자, 그러면 AH부터 구할 거니까 뭐야? AH는 A에서 3을 뺀 A 플러스 3이라는 길이가 나올 거고 HB는 B에서 H를 빼면 되는 거니까 A분의 9에서 A를 빼면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4배 때리면 4A 플러스 12가 누구랑 똑같아? A분의 9 빼기 A랑 똑같으니까 잠깐 올라올게요. 자, 올라와서 자, 계산하자. 이 넘겨봐. 몇이? 그렇죠. 5A 플러스 12는 A분의 9니까 자, A가 양수라는 조건 줬기 때문에 양변에 잘 곱해서 2차 방정식 풀어볼게요. 자, 5a제곱 플러스 12a. 그 다음에 넘어갈게. 마이너스 9가 0이어서 자, 얘는 5, 1, 3, 3
플러스 1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요. A는 5분의 3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보를 계속 주고 있어요. A랑 B는 양수라고 줬으니까 그냥 얘만 데리고 가시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A도 구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정확하게 마무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지금 A를 구했다는 건 B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여기 BP의 길이를 구할 거니 무슨 삼각형이 또 보이기 시작해? 직각삼각형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피타고라스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계산 좀 해볼게. 봐봐 얘들아. 우리 요 길이 구할 거야? 갑니다. 그럼 일단 우리 요 높이는 B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럼 B 좌표도 구해야 되고 HB도 구해야 돼. 그래서 HB 여기 있네. 자, 이거 계산하고 넘어갈까 우리? 자, 계산해보자. 얘는 A가 5분의 3이야. 잘 보세요. 역수지. 9 곱하기 뭐가 돼? 3분의 5로 계산하시면 되고 거기서 5분의 3을 빼면 돼. 이해할 수 있겠어? A분의 1. 9 곱하기 A분의 1이죠. 됐어? 그러면 얘는 15에서 5분의 3을 뺄 거니까 5분의 72가 나올 거야. 자, 그럼 다시 여기가 H였고요. 여기가 B였고요. 여기가 P였잖아. 그럼 얘가 지금 5분의 72가 나올 거야. 아, 숫자가 너무 더러워지는 거지. 내가 카메라 안 잡히네? 그래서 PD님이 없어서 그래. PD님이 없어서. 나 아직 가난해서요. 그래서 갑니다.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높이는 얘로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다시 A를 넣었을 때 다시 정리하게 된다면 자, 여기 위에가 보이겠죠? 자, A 제곱은 5분의 3이니까 제곱하면 25분의 9야. 플러스 B 제곱이 9가 나올 거니까 다시 B 제곱은 얘들아 9로 묶어볼게. 그러면 1 빼기 25분의 1인 거 알겠어? 자, 넘기시면 9로 묶었을 때 얘는 1이고 얘는 25분의 1이니까 그럼 얘는 B 제곱. 아, 자리가 애매하다. B 제곱은 9 곱하기 25분의 24야. 그럼 따라서 B라는 값은 일로 내려올게. B라는 값은 루트를 씌울 거니까 25분의 9? 그럼 5분의 3 곱하기 루트 24는 2루트 6이 나오면서 얘는 5분의 6 루트 6이 나올 거야. 자, 그때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 방금 19번에서 뭐라 했어? 비율로 갑니다. 얘들아, 얘 잠깐만 빼볼게. 5분의 6이 있고 5분의 6이 있으니까 이 친구는 12만 남을 거고요. 이 친구는 루트 6만 남을 거야. 자, 근데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몇 분의 몇을 제외했죠? 5분의 6을 제외했으니까 얘를 그냥 5분의 6을 써주시고 곱하기 비율만 갖고 가자. 제곱하면 6, 제곱하면 144야. 그럼 둘이 더하시면 루트 150만 갖고 가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 정리하시면 6루트 6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복잡하진 않아요. 계산이 많은 거야, 계산이. 이게 계산 많으니까 여기까지 잘 처리해 주시는 연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20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글로 줘서 좀 어려운 거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 일단 난 여기에 조금 니네가 딱 뭔가 딱 느낌 왔으면 좋겠어. 최소야. 그 뭐야? 2차 함수 또 직선거리겠죠. 그렇죠? 2차 함수 또는 직선거리가 나올 거야.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얘들아, 2차 함수 또는 직선거리가 나왔을 테니까 얘를 봤을 때 점과 점 사이 맞는 거 같아. 그치?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루트? 아니잖아.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루트 했을 때 이 2차 함수들을 각각 빼낼 수 없으니 오케이. 2차 함수 너 아니야. 그럼 너 직선거리네. 야, 직선거리로 풀 거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돼? 그렇죠. 얘들아,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야지. 이 직선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나는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건데요. 봐봐. X축 위를 움직이는 C랑 Y는 X 위를 움직이는 D 동점 두 개가 나왔으니 Y는 X와 X축을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X축을 이렇게 그려볼 거야. 자, X축을 먼저 그리고 Y는 X를 이렇게 한번 그려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5, 마이너스니까 얘들아 5는 여기 지금 0, 0이죠. 그러면 5, 마이너스는 대략 이쯤에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는 마3, 마이너스 5는 대충 이쯤에 그려질 거야. 뭐 그림은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상대적인 위치만 보시면 돼요. 자, 마3에 내려가면 되겠지. 왜? 여기 마3, 3이니까 마3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C와 D를 볼 건데 C는 대략 이쯤에 그릴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정답이라는 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C. 그다음에 뭐 여기를 D라고 줄게. 자, 그럼 볼게. 지금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AC 요거 더하기 CD 요거 더하기 요거야. 아, 요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뭐가 떠올라? 그렇지. 철사. 철사가 떠오르면 돼. 야, 철사가 뭐였지? 그래, 펼쳐야 돼. 직선거리니까 얘를 쭉 우리 클립 같은 거 우리 이것도 설명했던 것 같아. 클립 같은 거 쭉 펼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말했잖아. 이 동점들을 보통 대칭축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왠지 설명을 또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친구를 C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축 대칭 이동이고 얘가 이렇게 될 거야. 이 길이랑 똑같지. 거울이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좌표가 5,2가 될 거거든요. 그럼 봐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이 길이 대신 이 길이로 보겠다라는 거거든. 한 번 더.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1로 갈 거야.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될 거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난 이제부터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바꿔서 볼 거고요.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바꿔서 볼 거야. 그럼 두 점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뭐 해버려? 직선거리였으니까 그대로 이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어버려요. 그럼 만나는 요 두 점의 좌표 있지. x절편과 y는 x랑 만나는 게 곧 직선이 되겠죠. 그럼 뭐냐면 뭐야? 이 길이는 요 길이랑 똑같고 그다음에 요 길이는 요 길이랑 똑같고 요 길이는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그대로 직선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이게 첫 번째야. 첫 번째 스텝. 자, 두 번째 스텝 가보시면 자, 그럼 마이너스 5,3이랑 5,2니까 자, x 증가량이 10, y 증가량이 5. 그럼 기울기 y는 2분의 1 그리고 x에 자, 5,1이 지나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2가 나오면 되겠죠? 정리. y는 2분의 1 x 빼기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첫 번째 c의 좌표는 x절편이니까 자 y에다가 0을 넣으면 되겠죠. 0 넣으면 얘는 1,0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d의 좌표는 누구랑 만나는 거야? 그렇죠. y는 x랑 만나는 거니까 여기다가 s 대입하면 되죠. x 대입하면 x는 2분의 1 x 빼기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1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면서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이제 정답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 마무리하시면 문제에서 얘네들을 x1, y1, x2, y2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자, 이때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플러스 3x2의 제곱에 4y2의 제곱을 구해보세요.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1의 제곱은 1, 0의 제곱은 0, 3 곱하기 마 1의 제곱은 1이니까 3. 얘도 그냥 4가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8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번 같은 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림을 직접 그려보시면서 철사 문제가 됐으면 되게 편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동점이 대칭축인 거 잘 이용해 주시고 직선거리가 나왔다면 그림을 무조건적으로 그려주시면서 판단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공통은 끝났고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갈 거니까 이제 각자에 맞는 선택 과목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22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 1, 2가 있고요. a, b, c의 각각의 조건 제시법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때 원소의 개수들을 각각 다 구해서 더하래요. 자, 완전 노가다죠? 그럼 자, 이런 노가다는 제발 틀리지 않고 싶으면 표를 그려서 정확하게 풀어봅시다. 표를 그려서 빠짐없이, 중복 없이 풀어내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표가 뭐냐면 봐봐. x랑 y가 있으면 둘 다 여기 안에 있는 원소야. 그럼 나 같으면 첫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0, 1, 2를 쓰시고 얘도 0, 1, 2를 쓰세요. 둘이 뭐하래? 더하래. 자, 더할 거니까 자, 0, 1, 2가 나올 거고 얘도 1, 2, 3 뭐 하나씩 증가 2, 3, 4 그럼 남는 건 자, a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0, 1, 2, 3, 4니까 총 몇 개? 5개로 구할 수 있겠다.
곧 중복 없고 빠짐없이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B도 한 번 더 해볼까? 똑같아. 0, 1, 2를 써주시고 0, 1, 2. 아, 이 뭔가 횡령하는 것 같아. 뺄 거죠? 이번에 빼라고 했으니까. 빼볼게요. 0 빼기 0은 0.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자, 이거 너네가 설정하는 거야. 이게 X, 이게 Y면 돼요. 그렇죠? XY, XY. 그렇죠? 이 더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자, X 빼기 Y. 여기 X고, 이 Y로 할게요. 자, 빼면 되고, 빼면 되고. 자, X 빼기니까 마이너스 2. 뺄게. 1, 0, 마 1. 2에서 빼면 2, 1, 0. 되겠죠? 그럼 B라는 것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나오니까 얘도 5개가 나오겠다. 이 정도는 충분히 쭉쭉쭉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C까지 마무리 해봅시다. 0, 1, 2, 0, 1, 2. 곱하는 거니까 상관없네. 0, 0, 0, 0, 1, 2, 0, 2, 4. 곱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C 같은 놈은 0, 1, 2, 4가 나오니까 몇 개? 4개밖에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얘네를 싹 다 더할 거니까 정답은 몇 개요? 14개가 나온다. 답이 될 수 있겠고요. 표를 잘 그려서 후다닥 푸시면 되고, 내가 여기서 걱정스러운 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틀려올까봐. 잘못 세거나 잘못 계산해서 틀려올까봐 걱정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니까 천천히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에 대해서 조건제시법으로 주고 있어요. 자, 이거 해석해보고, 자, NA가 곧 A의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래. 봐봐. 얘들아, A 값의 합을 구하라면, 정말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꼬아서만 안 내면 보통 2개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럴 수 있는데, 국어적으로 좀 말이 안 되니까, 일단 A가 2개 이상 나올 겁니다. 그렇죠? 갑니다. 자, 원소야. 원소의 개수가 X네. 뭐래니? 원소의 개수가 아니에요. 원소가 X야. 조건제시법은 바 앞에 있는 애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근데 X는 무슨 수? 실수다라고 줬죠. 그러니까 실근만 볼 거야. 근데 얘들 여기서 제발 우리 많이 낚이는 거 있잖아요. 얘를 2차 함수로 보면 안 된다니까. 어디에도 얘들 2차라는 말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케이스를 분류해야 돼. 첫 번째, A 플러스 2가 0일 때와 이것 때문에 낚시를 많이 걸리는 거야. 얘가 0이 아닐 때를 잘 보셔야 돼요. 얘들아, A 플러스 2가 0이라는 소리는 A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고요. 그 말은 얘가 0이 되면서 그냥 2x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몇 차 함수냐면 1차 함수랑 마이너스 2니까 무조건 몇 개 나와? 1차 함수는 무조건 그냥 1개 나와. 그럼 얘 돼? 아, 되네. 왜? 1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틀린 애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복습 꼭 하세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0이 아니라는 소리는 얘가 이제부터 무슨 함수? 2차 함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얘가 0이 아니래. 2차 함수로 볼 수 있으니까 잠깐 싹 다 넘겨서 2차 함수 꼴, 방정식 꼴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만 나와야 된다고? 1개. 무슨 근? 중근. 그래서 판별식이, 자, 짝수 판별식이 쓰면 되겠죠.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1 빼기, 여기 빼기 있네. A 곱하기 A 플러스 2가 0이 되면 되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0이 되면서 A는 뭐? 완전 제곱식이잖아.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요. 확인했을 때 당연히 A가 마이너스 2는 아니니까 채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개, 1개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인 거 하나랑 마이너스 1인 거 하나니까 싹 다 더하시면 마이너스 3이라는 1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답을 2번 체크했으면 뭔가 이상해야 된다니까 1개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1개 합을 구하니? 알겠습니까? 2개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얘를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여기서 어디에도 2차라는 말이 없다라는 걸 중요시하고요. 2차라는 말이 있으면 얘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았죠? 문제 말하는 거 문제. 자,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은 1, 2, 3, 4, 5, 6, 7이라는 총 7개의 집합 A가 있는 데다. 원소의 개수가 7개인 집합 A가 있는데요. 집합 A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할 거야. 자, 저 무슨 써놓은 이유가 있는 거야. 얘들아, A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는, 자, 이제부터 이 X는 여기 있는 원소들로만 쓸 거예요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당연한 건데 지금은 나중에 막 섞이면 헷갈리니까 이 부분 집합 X가 의미하는 건 요거다. 1부터 7까지밖에 못 쓰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당연히 우리 뭐가 생각해야 돼? 일단 선택권을 꼭 생각하세요. 선택권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푸는 거야. 부분 집합은 갑니다.
얘들아, 가조건을 잠깐 보시면 nx가 3개래요. 자, 이 원소의 개수가 정해졌는데, 얘들아, 이거 나중에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거야. 일단 x의 원소의 개수는 3개예요.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부터 x의 개수가 x가 총 자리가 3개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갑니다. 그럼 나조건을 봤을 때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최대가 되는 거랑 최소가 되는 원소들을 뺐더니 차가 무조건 3이래요. 그럼 이제부터 얘는 케이스 분류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얘들아, 케이스 분류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쉬워, 얘들아. 큰 거에 제일 작은 거 뺐을 때 3 나왔대. 그러면 1, 2, 3, 4, 5, 6, 7 중에 그냥 하나씩 보면 되는데 몇 칸 차이? 얘들아, 그냥 이렇게 보면 되잖아. 4, 1 있네. 하나씩 밀면 되겠죠. 곧 뭐냐면 1, 4를 가질 때 두 번째 뭐 있니? 2, 5를 가질 때. 그럼 그냥 쭉쭉 쓰면 되는 거 아니야? 2, 5를 가질 때. 3번은 그러면 3, 6을 가질 때. 또 뭐지? 4번. 마지막이야. 4, 7을 가질 때. 끝이잖아. 이 4개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잘 들으세요. 이게 뭔 말인지. 그럼 얘가 최대가 되겠고 얘가 최소가 되는 놈들이 나오겠죠. 얘가 최대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1, 4 사이에 누구 있죠? 2, 3이 있죠. 그럼 2개 중에 1개가 들어와야 돼. 오케이? 그럼 2개 중에 1개를 선택.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2개 중에 1개, 얘도 2개 중에 1개, 얘도 2개 중에 1개. 왜요? 봐봐 얘들아. 내가 이렇게 세트를 다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그 가운데 2개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 밖에 것들은 들어오면 안 돼요. 왜요? 그럼 최대 최소가 바뀌잖아. 그치? 그럼 잘 생각해. 얘들아, 예를 들어볼게. 1, 4 사이에 3이라는 걸 존재할 수가 있잖아. 그럼 생각해. 1, 4, 3은 무조건 들어가. 선택권 박탈이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근데 2는 들어오면 안 돼. 왜? 3 들어왔으니까. 얘 때문에. 나머지 밖에 있는 놈들은 5, 6, 7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선택권이 없어요. 전부 다 선택권이 없다고요. 그래서 한 가지인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보통 정해지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선택권이 보통 박탈됩니다. 전부 다 0개가 돼요. 선택권이 제로가 된다고 하면 될까? 0개. 없어. 왜냐면 얘들아 딱 정해놓잖아. 그럼 너네 셋 들어가지. 그럼 선택권 없지. 그럼 나머지는 들어오지 마야.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케이스는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라서 정답은 8가지야. 아마 선생님 생각에 경우의 수를 조금 하는 친구들은 그냥 8개 딱 나왔겠지만 이 선택권을 조사를 일단 무조건 하세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실수가 없을 거니까 선택권을 조사를 무조건 한다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죠? 경우의 수 연습하셔야 돼요. 안 돼요 하지 말고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알겠죠? 자, 우리는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도 매우 쉬운 문제죠. 다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얘도 마찬가지고 선택권을 좀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어떤 조건을 나한테 줬냐면요. 부분집합 중 원소가 최대가 되는 게 4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부분집합이 이렇게 있을 건데 요 안에 최대가 누구만 들어간다고? 4는 무조건 들어갈 거고 그게 최대가 될 거야. 끝난 거 아니야? 얘들아 봐봐. 4는 무조건 포함이지. 그럼 너 선택권 없어지겠네? 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얘가 제일 커야 되니까 5, 6은 너도 못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쟤도 선택권 없지. 그럼 나머지 누구? 1, 2, 3에 대한 선택권이 있죠. 그래서 얘는 1, 2, 3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세 가지 총 2의 세제곱이니까 정답은 8가지로 체크하시면 끝나요. 자, 이게 24번하고 대비되는 문제라는 게 좀 느껴집니까? 아까 위에는 원소의 개수를 정해줬잖아. 그치? 정해놨으니까 얘네들의 자리를 정해줘야 되겠네? 가 되겠지만 얘는 1, 2, 3에 대한 자리를 정해주지 않았어. 몇 개라고 얘기 안 했잖아. 원소의 개수. 그치? 최대가 4라고 했을 뿐 1, 2, 3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꼭 선택권을 조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8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 집합 듣는 친구들은 다시 아우트로로 가서 마무리 멘트 잘 들으시고요. 오답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우리는 이제 도형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별표 하나 쳐시고 이게 교육과정 외인데 중선 정리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중선 정리의 확장판이야. 그걸 우리가 스튜어트의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스튜어트 정리는 말 그대로 중선 정리는 1대1을 의미하는 거잖아. 스튜어트 정리는 이렇게 2대1처럼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한 번만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자, 볼게. 자, 이렇게 A, B, C가 있어요.
정리해두셔야 돼, 얘들아. A, B, C가 있어. 자, 우리 중선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 자, 여기를 중선 이렇게 놔서 둘이 갖다 놓고요. 여기 D라고 놓고 A, B, C, D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여기도 D가 되겠고 중선이니까. 중선이 뭐였죠? 에이, 이거 못 말하면 안 돼. A제곱 더하기 무슨 제곱? B제곱 은 2배의 뭐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요게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자, 크로스 이렇게 쫙쫙 곱할 거거든요. 자, 봐봐. 스튜어트 정리는 이렇게 될 거야. 잘 보세요. 스튜어트 정리는 잘 보세요. 자, 여기가 A고 있고요. 여기 B가 있고요. 여기 C가 있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렸다 치자. 그럼 얘는 그냥 M 대 N이라고 놓고 여기 A, B, C라고 둘게. 봐봐. M 대 N이야? 그럼 얘는 똑같아. 봐봐. 어쨌든 A제곱하고 B제곱은 똑같을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얘가 지금 몇 대 몇이에요? 1대1이죠. 그래서 원래 앞에 1대1이 숨겨져 있는 거고 크로스로 곱하는 거. 우리 크로스 곱하는 거 알죠? 비례식 할 때처럼 똑같아. 크로스로 곱하는 겁니다. 크로스. 그럼 얘는 NA제곱, 그러면 MB제곱이 될 거야. 얘는 잘 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그럼 2는 뭐겠어? 1대1이었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인 거야. 그럼 얘는 M 더하기 N이 될 거고. 그럼 똑같아. 자, C제곱은 똑같아. C제곱에 더하기. 자, D제곱은 얘네 둘이 곱할 거니까 얘네 둘이 곱한 MN이 될 겁니다. 자, 이거 잘 암기를 좀 해주세요. 다시. 크로스 곱하면 NM. 그 다음에 둘이 더한 거, 둘이 곱한 거. 꼭 기억을 잘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A고요. 여기 B고요. 여기 C고 그대로 여기를 D로 잡았을 때 여기가 2대1이다 라고 했어. 자, 이제부터 우리 이렇게 풀 거야. 자, 여기를 선생님이 A로 잡고요. 여기를 B로 잡을게. 그리고 여기를 C로 잡을 건데 잘 보세요. 몇 대 몇이에요? 2대1이죠. 얘가 2C로 잡고요. 2D로 잡을까? 2D로 잡고 여기 D로 잡은 다음에 여기는 C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볼 거야. 갑니다. 자, 그대로 가볼게.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봐봐. 여기 몇 대 몇이야? 1대2니까 그대로 가시면 A제곱이야. 여기 앞에 1 곱해져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하면 그 다음에 2 곱하기 B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잘 보세요. 자, M 더하기 N이니까 얘네 둘을 정확히 더할 거잖아. 그럼 이것도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볼까? 이게 지금 M이고 이게 N이잖아. 그치? 그럼 간다. 다시 가자. D 해. D의 A제곱 플러스 2D의 B제곱은 M 더하기 N이네. 그럼 둘이 더하면 3D죠. 그리고 곱하기 C의 제곱. 그냥 C는 제곱하시면 되고 둘이 곱하시면 2D 제곱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D랑 D는 약분이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 곱하기 C제곱 더하기 2D제곱이에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거 뭐냐면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대로 대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것도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 내가 원하는 식으로. AB가 뭐냐면 A제곱이죠. 그리고 AC의 제곱은 B제곱이니까 2B제곱이 나올 거야. 자, 걔는 밑에 AD는 뭐야? C제곱이냐? C제곱 더하기 2CD제곱이니까 요거 2D제곱이 나올 겁니다. 근데 보세요. A 더하기, 이거 빠졌네. A제곱 더하기 2B제곱은 요거잖아. 그럼 얘랑 똑같네. 그대로 대입하시면 3 곱하기 C제곱 더하기 2D제곱이니까 얘네들이 약분이 되면서 정답은 3으로 결정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스튜어트 정리는 말 그대로 교육과정 외라서 조금은 위험할 수 있지만 나오면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모의고사 문제 옛날에 있긴 하니까. 알았죠? 그래서 여기 이거 두 개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죠? 자,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문제는 삼각형의 ABC의 넓이가 10이 되도록 하는 저 A 값을 구해볼 건데요. 자, 그럼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거야.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정확히 그림을 그려도 되겠지만 우리 뭐 배웠죠? 그렇죠. 신발끈을 좀 배웠잖아요. 신발끈 공식을 한 번만 더 사용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 문제를 냈고요. 한 번 더 생각해볼까? 신발끈 넓이 S라는 거는 일단 2분의 1이 있을 거고 신발 만들어야지 절대값이 신발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좌표들을 하나씩 하나씩 대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 돼 있으면 복습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했다. 0이 있는 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2,0 쓰고 나머지 그냥 차근차근 쓸까? 마이너스 2,1, 5,2 얘는 2,0 이렇게 처음 걸 한 번 더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그렇죠. 신발끈을 이렇게 묶어주시면 된다. 또 반대편도 묶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 한 방향부터 잘 보시면 자 2분의 1은 절대값 붙이고 한 방향 2 마이너스 2a 끝 여긴 0이 될 거니까 다음 빼기야 다음 여기 0 5 2a가 나올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정리해볼게. 얘는 2분의 1 그리고 절대값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a에 마이너스 3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게 몇이다? 10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4a 빼기 3은 뭐랑 똑같냐면 20이랑 똑같고 또 양변 제곱하지 말고요. 그냥 얘는 4a 플러스 3이 2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0이면 되겠죠. 선생님 마이너스 왜 없어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올라가서 마무리 4a라는 친구는 뭐냐면 3씩 빼니까 17 또는 마이너스 23이 될 거고 그럼 a라는 친구는 4분의 17 또는 마이너스 4분의 23이니까 둘의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4분의 둘의 차이는 6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답은 충분히 될 거예요. 자, 신발끈 잘 써주시고요. 요거 객관식에서는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직도 복습 안 돼 있으면 다시 복습하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은 실수 A값에 관계없이 A에 대한 항등식이 나왔죠. 그쵸? 자, 하나씩 판단해보자. 항등식이 나왔어요. 자, 근데 그 2차 함수와 그때 접하는 직선이 mx 플러스 n이야. 얘들아, 그럼 당연히 접하니까 둘이 갖다 놓고 뭐 하면 돼? 그렇죠. 판별식 때리시면 되겠죠. 자, 그럼 풀이 해봅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와 누구랑 만난다고? mx 플러스 n이랑 만날 거야. 그치? 그럼 둘이 만났을 때 접해야 되니까 몇 점에서 만나?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되겠죠. 자, 그럼 다 넘어가 볼게. x제곱 플러스 2a에서 m을 빼니까 이렇게 되겠고 a제곱 플러스 2a 빼기 n은 0이 나올 거니까 판별식만 잘 때려주면 되겠죠. 자, 판별식 때려주게 되면 2a 빼기 m의 전체 제곱 빼기 4에 괄호 좀 잘 칩시다. 얘들아, 선생님도 괄호 이렇게 열심히 치는데 본인들은 왜 안 치는지 잘 모르겠어? 틀리고 싶어? 안 돼. 자, 제곱할게. 4a 제곱 마이너스 4a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빼기 8a 플러스 4a는 0이야. 자, 정리해봅시다. 얘는 지금 4a 제곱하고 4a 제곱 날라갈 거고 자, 다시 문제가 뭐였냐면 실수 a 값에 관계없으니까 a가 이제부터 뭐가 돼? 그렇죠. 변수가 되면 되는 거야. 자, 마무리해볼게. a 찾아. 여기 있네. 자, 그럼 마이너스 4a를 묶을게. 그럼 얘가 뭐만 남아? m 남고 얘는 플러스 2만 남겠죠. 그리고 나머지 m제곱 플러스 4m만 남을 거야. 그럼 생각해볼게 얘들아. a 값에 관계없으니까 a가 뭐가 들어와도 0이 되셔야 돼. 그러면 m은 뭐가 돼?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4네. 4 더하기 4n도 0이 돼야 돼. 그럼 n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확인될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둘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2로 결정해 주시면 무방하겠다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항등식 대한 문제다라고 주신 거니까 잘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은 마이너스 1,3에서 접선에서 그었대요. 그때 PQ의 X좌표의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림 좀 그려볼까, 얘들아?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접선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0,0이야. 자, 그리고 마이너스 1,3이니까 뭐 저쪽 위에서 그릴 것 같아. 자, 위에서 접선 두 개 이렇게 그려볼게요. 하나, 두 개. 됐어?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3이고요. 여기를 하나 필어두고 여기를 Q라고 둔 다음에 풀어내시는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PQ의 X좌표 합이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PQ X좌표 합이니까 원래는 접선을 직접 그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자, 잘 봐. 이것도 복습이라고 주는 거야. 밖의 점에서 그는 접선 두 개 있을 때 이 두 점을 접점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치? 그럼 이 두 접점을 잇는 이 선 있지? 이 선을 뭐라 그런다고? 극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극선. 다시 밖에서 근 접선이 있어요. 그럼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럼 접점도 두 개 생겨요. 그 접점을 잇는 선을 무슨 선? 극선이라고 얘기한다. 왜 내가 이걸 하냐면 얘들아 이 접점을 직접 구하는 문제가 될 거잖아. X좌표의 합. 됐어? 그러면 이 원과 극선이 만나는 두 점만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극선은 똑같아. 얘가 지금 0,0이야 얘들아. 얘가 0,0이니까 이 밖의 점을 접점처럼 보는 거예요. 다시 극선은 이 밖의 점을 접점처럼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뭐 우리 접선 문제 구하는 것처럼 밖의 점에서 똑같이 하시면 얘는 극선의 방정식이니까 꼭 하나 암기해 주세요. 꼭 암기해 주세요. 알았죠? 그럼 답 나왔네요. 뭐 하는 거야? 우리 결론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라는 친구와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2라는 친구가 서로 만나는 그 두 점을 구해서 x좌표의 합을 구할 거니까 만난다잖아. 둘이 갖다 놓고 풀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볼게. 그럼 얘들아, y는 뭐니? 자, 플러스 x 플러스 2야. x 플러스 2. 3 나누니까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가 나올 거야. 괜찮아? 그럼 얘를 그대로 대입할 거니까 결론 x제곱 플러스 3분의 1 x제곱 뭐래니? x 플러스 3분의 2의 전체 제곱은 2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것도 잠깐만 빼자. 뭘 뺄까? 그렇죠. 3분의 1을 묶고 잠깐 빼볼게. 이것도 계산이니까 x제곱. 자, 3분의 1을 밖으로 빠지면 9분의 1이 빠지겠죠. 9분의 1이 빠지고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고 는 2가 될 거야. 그래서 양변 9를 곱해서 요렇게까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9를 곱해서. 자, 그러면 마무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마무리. 자, 얘는 x제곱이니까 몇 x제곱? 10x제곱이 나올 거야. 그리고 플러스 4x만 남겠죠? 그 다음에 4에 마이너스 18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4가 나올 거야. 여기서 이거 정력을 쓰면 안 돼. 당연히 얘네 둘 x좌표가 두 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합을 구할 거니까 뭐 근과계수 잘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합은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오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제발 극선 문제 하나 잘 파악해 주시고요. 암기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도형 방정식 보면 25번도 그렇고 23번도 그렇고 신발끈, 극선 이런 문제를 낸 이유는 복습하라고 내는 거니까 제발 체크 좀 잘 하시고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3회도 마무리 해봤는데요. 어렵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렵지 않았고요. 어려웠으면 진짜 복습 부족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습하세요. 아는 건 다 맞춰주셔야 내신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것만 잘 푼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얘들아. 어려운 거 맞추면 뭐합니까? 앞에서 자꾸 실수하고 잘못 읽어서 틀리지 마시고요. 똑바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시면서 내가 앞에 거 완벽히 되면 그때 심화 문제만 풀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안 돼요. 안 돼. 유형 문제도 잘 풀어내셔야 된다. 실수 없이. 그래서 그러려면 노력과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싶고요. 우리는 4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